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의 테마, 로봇 테마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K로봇 ETF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 건지 다른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ETF에 대해서 저는 그리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전에 그 메타버스 ETF 신설되자마자 메타버스주들이 하늘로 솟구쳤던 그 이후로 무언가 새로운 ETF가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그 테마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로봇 ETF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ETF가 생겨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섹터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종목들을 선별해서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ETF로 묶어서 정말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심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K로봇 ETF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이제 로봇 관련된 ETF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상장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심사 중입니다.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 지금 별탈 없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상장될 예정이고요. 일단 주요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ETF에 대해서는 이거 뭐야? 구성 종목 보면은 이거 로봇 맞아?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ETF의 좀 한계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고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구성 종목 보면은 대형 종목이 삼성전자, LG전자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KT, SKT, 현대차, 기아 그냥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다 갖다 넣어놨죠.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이런 쪽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형, 중소형 단으로 와야지만 그나마 너 로봇 맞구나 이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고형, SFA, 로보티즈 나오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로봇 종목이요. MC넥스, 거기다가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각 종목당 1% 내외로 구성이 돼서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건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해외 유수 기업들까지 전부 다 뛰어드는 이 격전지가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ETF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는지 그런 효과가 얼만큼 날지 이런 거 지켜보는 것은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시총상위 묶음인데라고 글을 올려주시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들으면 안에 있는 그 세부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로봇주보다 그냥 IT주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그렇다고 로봇 테마만 연관된 좀 작은 기업들을 많이 다루면은 이게 위험도가 커져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ETF 구성을 할 때 조금 규모가 너무 작게 되거나 아니면은 소형주들을 많이 편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종목에 개별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상 시총 상위주 묶음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든 게 로봇이에요. 격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로봇과 관련된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편입이 됐다. 조금의 안정성도 같이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돌이님이 다이소 ETF래요. 다이소 ETF. 근데 정말 다이소 투자 전략 하신 분들은 이런 ETF 다 10개씩 들고 계신다는 맞아요. 그런 함정인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전지라고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다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고 실제로 요즘 뭐 서빙 로봇이라던가 서비스용 로봇들이 꽤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사용관 차장도 이 시장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뭐 5년 뒤, 10년 뒤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좀 높다고 보시는 편이에요? 예,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 실생활로 많이 다가왔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뭐 로봇이 서빙하고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여요. 막 로봇가 이제 닭을 튀기고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정확하고 맛있게 튀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효율성도 안타깝지만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은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더 고난이도의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까지 전부 다 대체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지만 기업의 이제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인건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줄이는 데 있어서 로봇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격전지가 되고 있고 그만큼 시장 규모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로봇주도 역시나 정책 수혜이긴 한데 이거는 정부 정책의 수혜 외에도 저는 기업들이 그냥 뛰어드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 매력을 느끼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부 역시 규제가 없어지고 그 로봇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가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이 정책 수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서 동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기대하고 어차피 이런 규제들이 빅트렌드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그 길목에서는 규제들이 풀릴 것들을 이제 대기업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뛰어들어서 이 산업의 파이를 미리 키워놓고 결국에는 또 우리는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큰 그림 안에서 소비하고 그런 패턴들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거의 이제 빅트렌드로 가고 있는 길목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4대 분야에서 중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총 예산 한 19조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4개가 가장 큰 중심축이에요.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한다. 그리고 인재 양성과 연구, 거기다가 전면적인 디지털의 혁신, 그리고 소외받는 계층들까지도 기술을 확산시키겠다라는 게 4개의 큰 골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중심적으로 기술들 들어간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데이터 센터, AI, 로봇, SMR 이런 쪽들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앞에 거 3개는 이 로봇과 전부 다 결합이 돼 있어요. 제가 항상 4차 산업 말씀드릴 때 각각의 산업들이 하나하나 별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로봇은 그 집약체예요. 인공지능도 들어가고요. 빅데이터, 그런 데다가 자율주행 전부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가정에서 각각의 한 대씩 로봇들이 투입이 되고 가전제품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보입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요. 네.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아니, 로봇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공상과학이라던가 네. 어렸을 때 뭐 과학 그림 마징가 대회 제트. 여기서 맨날 그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현실화 된다고 하니까 진짜 그게 되네. 좀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런 세상을 완벽한 세상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하지만 사실 전 세계로 따지면은 그 로봇의 기술력이라던가 아니면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위쪽에 있는 상위권이에요. 중위권, 하위권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시간을 흘러서 지내다 보면은 기술이 엄청 빠르게 변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기술의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지는 않아요. 근데 각각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나타내는 분야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 로봇 쪽이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테크 기업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만큼 미래에 확실한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들을 한 거겠죠. 그래서 뛰어드는 거고요. 일단 AI, 5G, 빅데이터, 머신러닝, 거기다 사물 인터넷까지 전부 다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의 모든 기반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최종 집약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요. 거기다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일자리 부족도 심화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테슬라 보게 되면 이제 9월 말에 개최될 거예요. AI 데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옵티머스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물건을 들어서 운반까지 하고 사실 단순 이동, 모빌리티 개념은 그렇게 로봇에서 크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다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산업용, 아마존 같은 데서는 물건들을 굉장히 창고에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RFID 이런 인식 칩으로 찾아가서 최적의 경로로 운반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 1.4톤까지 들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중국에서도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이미 냈어요. 2015년도에요. 중국 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투입이 돼 있고요. 10대 핵심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막대한 투자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한 발 빠르게 지금 로봇을 출시를 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모터, 센서, 감속기 이런 게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이 중국 자체적으로 조달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80%는 대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지금 아마 테슬라에서 내놓는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전 세계 G2잖아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외의 나라에서도 전부 이 로봇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로봇 관련주에 대한 옥석을 가려보자면 어떤 키워드로 구분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1년 전 요맘때 로봇 이야기를 했다면은 네. 이름에 로봇만 들어가 있다고 다 로봇주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맞아요. 로봇주긴 하지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 현재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요. 시장 규모 자체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의료용 로봇으로 해서 곧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질 거고요. 미국의 FDA 최종 승인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가 물론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도 강점이 있겠지만 지금은 서비스용 로봇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추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도 수혜가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쪽의 산업용 로봇에만 우리가 골몰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SPG도 많이 말씀드렸죠. 감속기 쪽이요. 이런 기업들만 볼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결돼서 서비스 로봇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또 대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아니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게 그나마 테마성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섹터예요. 그런 섹터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선별하고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SPG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과 관련한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 사실 봐야 될 종목들도 많고요. 또 리포트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네. 딱 이 종목을 꼽은 이유, 로봇 대장주로 선정한 그런 뭐 핵심이 있었을까요? 핵심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족 보행 로봇, 우리가 항상 이제 영화에서만 봤던 최종 단계의 로봇, 지금 이제 출시가 하나둘씩 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엄청 웅장하고 중장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 성인 체형과 거의 비슷해요. 테슬라 키가 한 170 정도, 그리고 샤오미 조금 더 큽니다. 177이에요. 뭐 대륙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기다가 체중까지도 한 50에서 60 맞춰놨어요. 그러면 정말로 성인, 남자, 평균 체형 이 정도까지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족보행 로봇까지 지금은 단계가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낯설지 않은 인간의 형태로 우리 삶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관련된 로봇들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이제 중심적으로 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이제 장점은 핵심 부품들을 전부 다 내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가를 60%가량 최대 좀 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파는 제품에서 원가 절감하면 그만큼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로봇다운 로봇 관련주들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향후에도 점점 더 매출이 커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중장기 목표 시장은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이 요구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증권업계에서는 좀 강점으로 꼽은 것 같고요. 23년부터는 이제 협동 로봇의 생산 캐파가 증가가 돼요. 네. 그건 약간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약간 광의의 개념,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협동 로봇 시장도 굉장히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술 개발 완료돼 있고 뭐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23년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수주로 이어지면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로봇 시장을 놓고 보면요. 서비스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네. 산업용 로봇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공장에서 특히나 자율로 되는 공장이 있으니까 이전에 저희가 로봇을 볼 때는 사실 그런 팩토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쪽은 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너무 이제 부각을 네. 서비스용 로봇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뭐 어떤 숫자라던가 이런 쪽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지금 더 빠른 거는 산업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미 뭐 우리 삶 속에는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이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거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비스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이제 물결처럼 일어나면서 4차 산업과 결부지어서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조금 더 우리의 관심권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서비스용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가져볼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나는 이 시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세무학 사장님 바라보고 있는 로봇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 에브리봇입니다. 맞아요. 모든 로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이 에브리봇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 내용을 다 거의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해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물걸레 로봇 청소기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청소만 하는 로봇이 아니고 자율주행이 탑재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걸레 두 개를 이제 잡고 회전을 시켜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런 게 이제 기술력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지금 모델 성장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1년도에 129억 매출 비중 중에 25%를 차지했는데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70%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만큼 이런 생활 밀착형 로봇이 우리 가정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3분기에는 물걸레 그 청소기와 보급형이에요. 그리고 흡입형 신제품까지도 같이 출시를 하면서 시장의 매출 캐파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품 라인업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순히 로봇 청소기에만 이 기업이 국한해서 사업을 할까라는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과 협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미래의 로봇 형태들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일단 지금도 로봇 청소기 잘 되고 있는 것들 맞습니다. 뭐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가 있겠죠. 현재 밸류가 이렇게 정말로 예전에 100배, 200배 줘야지만 지금 시총이 설명이 되는 그런 기업의 재무제표 상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국내 로봇 청소기 보급률 자체가 5% 수준이에요. 이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미래형 로봇을 과연 삼성전자가 누구랑 할까 궁금해집니다. 네. 아니 제가 친한 아나운서가 저희 회사에 이창진 아나운서가 있는데 요즘 로봇 청소기 뭐 살까 고민하는데 삼성과 LG 쪽 로봇 청소기를 사려면은 100만 원은 좋게 줘야 훌쩍 된대요. 넘어가죠. 그래서 뭐 샤오미는 50만 원 이 정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거를 하나의 가전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로봇 청소기 시장을 보고 에브리봇을 접근한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은. 하지만 향후에 아까 달라진 그 미래의 로봇 형태, 달라질 형태들이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저는 이런 기업들과 연관이 되어서 같이 삼성전자와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제가 이창진 아나운서한테 로봇 청소기 사지 말고 요거 에브리봇 주식을 사라고 나중에 한 10대, 100대도 살 수 있습니다. 잘만 투자하시면요. 어떻게 해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게 무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좀 이쪽 기업에서 실수를 저지르셨어요. 비율 자체를 잘못 얘기해서 불성실 공인이 법인이 됐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25,000원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24,000원에서 맞고 음봉이 길게 나와버리면서 지금은 121선 부근까지 하락을 해 있거든요.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난 뒤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한 16,000원에서 18,000원 구간 매수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25,000원까지 설정하고요. 그 이후에 달라질 로봇들의 형태 보면서 추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브리봇으로 정리해 볼게요.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에서의 10% 이내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용가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